다이어트 너무 힘드시죠? 제가 친구와 재밌는 실험을 하나 해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4일 연속으로 치킨을 먹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교촌입니다. 오늘은 BBQ입니다. 오늘 메뉴는 60개 크크크 치킨입니다. 자세한 실험 내용은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 가장 궁금해하실 체중은 이번 주에만 1.5kg이 빠졌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서 다이어트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가 터지게 먹었는데 혈당은 보시는 것처럼 이것밖에 오르지 않았고, 이마저도 2시간 만에 바로 잡을 수 있었죠. 혹시 다이어트 할 때 엄청 참다가 결국 폭식하고 누워서 후회하며 다이어트 유튜브 찾아보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타협이나 마음의 위안이 필요하신 분들께 즐겁게 먹을 수 있는 해결책을 딱 정해드릴게요. 첫째,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지 않았는가? 둘째, 올라간 혈당을 낮출 방법을 알고 있는가? 드디어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동안 먹고 싶은 음식 참느라 엄청 힘드셨을 텐데, 오늘 영상을 통해 지겨운 식단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즐겁게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방법을 얻어가세요. 행복한 한 주였습니다. 그동안 못 먹었던 치킨을 종류별로 먹었죠. 혈당을 올릴 수밖에 없는 치킨, 그 중에서도 양념치킨과 액상과당의 끝 콜라를 매일 저녁에 먹었습니다. 그리고 식후 2시간 이후 발생한 혈당 스파이크를 어떤 방법으로 가장 잘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실험이었죠. 치킨은 질리지 않기 위해 4일간 교촌, BBQ, 자담 60개 치킨을 돌아가면서 먹었고, 이후 고강도 근력 운동과 유산소 20분, 걷기, 다리 떨기, 코로솔산 섭취 후 산책, 이렇게 4가지 조건으로 나누어 비교해봤습니다. 저는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었으니까 혈당이 치솟지 않을 것을 염두에 두고 평소에 운동을 전혀 안 하던 평범한 직장인 친구와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혈당 스파이크가 뭔지 잠깐 살펴보시죠. 혈당 스파이크란 공복과 식후 2시간 사이에 혈당이 급상승하며 심한 변동이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기준은 일반적으로 140을 넘는 경우이죠. 그리고 이때 신체는 높아진 혈당을 잡기 위해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합니다. 두 얼굴의 호르몬이자 비만 호르몬인 인슐린 기억하시죠?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상단의 카드나 영상 종료 후 추천 영상에 혈당 다이어트 재생 목록을 클릭해 주세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필요보다 많은 인슐린의 분비는 결국 체내에 지방이 쌓이도록 만든다는 것이었죠. 이를 막기 위해 음식과 운동 2가지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을 하는 우리가 매번 혈당을 올리지 않는 음식만을 먹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한국인의 소울푸드 치킨을 실험 메뉴로 선정했던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혈당이 어떻게 변했고 무슨 운동법이 우리가 실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혈당 관리법인지 혈당 두드려 잡는 방법도 제안드리겠습니다. 치킨을 먹고 2시간 후 각각의 혈당은 98에서 137, 109에서 162로 치솟았습니다. 치킨이 정말 강력하긴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빨리 혈당을 잡아야겠죠. 가장 강력한 방법은 고강도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의 병행이라고 합니다.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 기고된 2007년 제2형 당뇨병의 혈당 조절에 대한 유산소 운동과 저항 운동 또는 2가지 모두의 효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40세에서 70세 성인 251명을 대상으로 유산소, 근력운동, 근력과 유산소의 결합군으로 나누어 4주간 실험한 결과 모두 혈당 조절에 효과는 있었지만 결합운동의 조절 효과가 가장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킨을 먹고 4분할 고강도 웨이트 1시간과 심박수 149간의 유산소 운동을 20분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운동 경험이 없는 제 친구는 고강도 인터벌 운동인 타바타와 계단 걷기 유산소 운동 20분을 진행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 대체 어디로 갔나요? 있긴 했나요? 137과 162까지 올랐던 혈당은 운동 이후 88과 116까지 금세 잡혔습니다. 약 1시간 30분의 운동 만에 각각 49, 46의 혈당이 떨어진 거죠. 어떤가요?
이 정도면 드셔도 죄책감 느끼지 않으시겠죠? 근데 헬스를 해보신 적이 없으시다고요? 헬스장 등록했다가 회원권 양도했던 기억이 떠오르신다고요? 그러면 먹자마자 바로 10분만 들여서 산책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딱 10분의 산책만으로도 저희의 혈당은 평균 18.7%가 감소했습니다. 23년 6월 미국 의학저널 제2형 당뇨병의 혈당 조절을 위한 운동의 중요성을 살펴보면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6분 동안 신체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혈당 조절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6분의 간단한 운동으로 점심 식사 후 급성 식후 혈당 조절을 계산했다고 했으니 저희는 10분 걷기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의 일반식을 먹었을 때의 혈당은 112와 145였는데 치킨을 먹은 2시간 후 146과 113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제 수치 자체로는 첫 혈당 스파이크였죠. 그리고 식사를 마친 후 바로 나가서 걷기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120과 91로 혈당을 낮출 수 있었는데 이는 최고점 대비 26, 22까지 떨어진 혈당치였죠. 고강도 운동 대비 혈당의 감소폭은 작지만 먹고 난 후 눕지 않고 천천히 10분 걷기만으로도 혈당을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뭘 해야 할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건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서는 사치라고요. 모니터 앞에서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으시다고요? 그렇다면 다리를 떨어주세요. 복 나간다고 떨지 말라는 분들한테 이걸 보여주세요. 이 운동의 정식 명칭은 가자미근 푸시업입니다. 2022년 미국 휴스턴 대학의 마크 해밀턴 교수님은 아이사이언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가자미근은 체중의 1%에 불과하지만 가자미근 푸시업을 하게 되면 근육의 수축 중에 대사율을 높여 전신 탄수화물 산화를 적게는 2배, 최대 3배까지 늘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실험에서 테스트 대상자들은 하루에 걸쳐 270분 동안 통제된 환경에서 포도당 음료를 제공받으며 약 4시간 이상 다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결과 혈당의 최대 52%까지 개선됐다고 합니다. 안 먹고 말지 4시간을 어떻게 다리를 떠냐고요? 맞아요. 차라리 운동을 하고 말죠. 그래서 딱 15분 가자미 운동으로 얼마나 혈당 스파이크가 잡히는지 실험해봤습니다. 식사 전 94와 119였던 혈당은 치킨을 먹은 후 120과 12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5분 동안 열심히 가자미근 푸시업을 진행했습니다. 놀랍게도 98과 109로 최고점 대비 약 17%의 혈당 감소가 있었습니다. 어떤가요?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식사 후 15분 정도 책상에 앉아서 다리를 흔들어 주신다면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운동이고 뭐고 다 싫다, 쉽게 가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바로 코로솔산을 섭취하는 겁니다. 코로솔산이란 바나바잎 추출물로 당뇨병 치료를 위한 민간요법에 수년간 사용되었으며 1940년에 처음으로 연구가 보고되었습니다. 2012년 바나바와 코로솔산을 이용한 당뇨병 및 합병증 관리 연구에서는 기준 혈당 수치가 104인 비당뇨 환자 12명에게 코로솔산 10mg을 2주 동안 매일 투여했는데요.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의 차이가 12% 정도 감소된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평균 4kg의 체중 감소 또한 있었다고 합니다. 시중에 혈당 관련 영양제와 관리제는 보통 1mg 정도 들어있고 식약처에서는 일일 섭취량을 최대 1.3mg으로 권장한다고 하여 이상의 제품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었던 10mg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권장량의 최대치인 1.3mg의 제품 중 가장 저렴한 상품을 구매했고 투약과 함께 10분 산책을 진행했습니다. 식사 전 둘 다 118이었던 혈당은 156과 141로 치솟았습니다. 참고로 156은 최근 몇 주간 경험 못한 최고의 혈당 수치였습니다. 엄청 놀랐지만 코로솔산을 먹은 뒤 바로 산책을 진행했고 1시간 뒤 측정한 혈당은 115와 106으로 측정되었습니다. 감소폭이 고강도 웨이트와 유산소를 병행했던 수치와 비슷한 수준이었죠. 역시 다이어트도 아이템빨이네요.
이번 실험의 결과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평소 안정적인 혈당 기록을 가지고 있던 저도 2번의 혈당 스파이크를 경험했고, 운동 경험이 없어서 비교적 높은 혈당을 가지고 있던 제 친구도 2번의 혈당 스파이크를 경험했습니다. 아울러 높아진 혈당은 고강도 웨이트와 유산소의 결합운동, 코르솔산과 산책, 걷기, 가장 익은 푸시업 순으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실험을 진행한 한 주간 체중은 1.5kg, 제 친구는 500g 감량에 성공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다이어트는 어느 한순간을 목표로 해서는 금방 사라지는 물거품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마치 바디 프로필처럼 어느 한순간을 위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나와 가족들을 위해 꾸준히 건강하고 매력적인 모습을 평생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저처럼 의지가 박약하고 식탐이 넘치지 않는 분들이라면 평생 건강한 식단을 드시면서 더 조각 같은 몸매를 유지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아니에요. 그럴 자신도 없고요. 그리고 지키지 못할 약속을 세워두곤 스스로 달성하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며 후회하는 일도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저 때문에 불편할 가족들도 너무 신경 쓰였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외식이라도 하고 싶은데 제가 식단을 지켜야 하니까 받게 되는 배려들, 그리고 배고픔에 예민해져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풀어대는 스트레스들. 누가 강제로 살찌운 것도 아닌데 말이죠.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혈당 다이어트로 눈을 돌려보세요. 나에게 맞는 음식이 무엇이고 언제 얼마나 먹었을 때 충분히 포만감을 느끼고 운동을 통해 건강한 몸을 얻을 수 있을지 금방 깨닫게 되실 거니까요.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더 좋은 내용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주도 여러분이 숨만 쉬어도 살 빠지는 기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